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2시간 동안 해서요.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랑 그 다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 또는 원소의 개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죠. 오늘은 집합에서 또 중요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재는 3쪽이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분집합의 개념, 자, 그리고 서로 같다 집합끼리, 그리고 진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이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면요. 자, A에 지금 들어있는 1, 2가 모두 B에도 들어있죠.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요. 일단 집합 A에 원소 1, 2가 들어있고요. 집합 B에는 이 1, 2를 포함해서 바깥쪽에 3이 하나 이렇게 더 있죠. 자,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불러요. 자, 일단 직관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즉,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들어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적어봅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해 있으면, 자, 원소인 경우를 속한다 그러죠. 자, 집합 B에 속해 있는 경우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또는 다른 말로는요.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해요. 포함된다. 자,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요. 자,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을 때 B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부등호를 이렇게 쓰고 싶지만 이거는 숫자끼리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내줘요. 자, 그래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를 이렇게 C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에서요. 이 원소들만 빼주면 돼요. 즉, 집합 B를 더 크게 그려주시고요. 그럼 집합 A를 조금 더 작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A랑 B랑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같아지더라도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부분집합의 정의를 만족하죠. 됐나요? 자, 근데 만약에 한 개라도 만약에 원소가 없다면, 즉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는 1, 2라고 썼는데 여기에 추가로 4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원소로. 4는 집합 A에는 들어있지만 집합 B에는 없죠. 4가 B에 들어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니다를 말 그대로 자 A, B 써주시고요. 부분집합이 아니다 짝대기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분집합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만요. 자, 집합 A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있을 때요. 둘은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관계일 때도 부분집합이 성립해요. 선생님, 부분집합 부분이어야 되지 않나요? 자, 다시 선생님 부분집합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또 다른 집합에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은 어차피 자기 자신에 있는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성질 보시면은 자, 공집합을 선생님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집합 A를 쓸 건데요. 공집합은 어차피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모두 다 들어있다고 말할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항상 부분집합 관계를 만족해요. 즉, 이 오른쪽에 어떤 집합이 오더라도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위에서 집합 B를 1, 2, 3이라고 썼잖아요.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모두 다 찾아볼게요. 자, 집합 B의 부분집합을 모두 다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원소가 0개, 하나도 없는 것부터 써볼게요. 0개. 자, 원소가 없다는 거는 공집합 하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짜리 찾아봅시다. 자, B에서의 원소가 1, 2, 3이니까 1 하나만 가져와도 부분집합이고요. 2 하나만 가져와도 부분집합, 그 다음 3 하나만 가지고 와도 부분집합이에요. 자, 왜냐면 1이라는 원소는 B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 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 2개짜리 볼게요. 자, 1, 2, 3 중에 2개를 꺼내시면 앞에 2개를 꺼내면 1,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엔 1, 3을 꺼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2, 3을 꺼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최종적으로 원소가 3개인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3개짜리는 그냥 1, 2, 3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부분집합이에요. 자, 따라 총 몇 개인지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총 8개가 돼요. 이 개수도 선생님이 지금은 일일이 셌지만 다음 영상에서 왜 8개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오늘은 그냥 일단 전부를 써보는 것까지 만족합시다.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세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 부분집합 기호를 써주고요. 부분집합이 아니면 부분집합이 아니다 기호를 써달라고 했네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했듯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나타내고 구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요.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기 편해요. 자, 그럼 한번 써봅시다. 일단 집합 A는 1, 3이고요. 집합 B는 4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얘를 한번 더 써봅시다. 자, 4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가 되겠죠. 자, 어때요? 집합 A에 들어있는 1, 3이 집합 B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죠. 자, 따라서 1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집합 A는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한 게 0이래요. 이걸 만족시키는 x들을 모아달라고 그랬죠. 자, 얘를 뭐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도 되고 그냥 1을 넘겨서 풀어도 돼요. 자, 우린 인수분해 해볼게요. 1은 1의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합차잖아요, 합차. 그쵸? 자, 오랜만에 공식 복습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요.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일 때는요. 합차예요, 합차. 합은 먼저 a랑 b를 더해 주시고요. 차는요. a랑 b를 빼주세요. 이게 합차 공식이다. 반대로 이쪽으로 곱셈 공식이 나가더라도 하나씩 곱해주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a가 x 역할이고요. b가 1의 역할이니까 합차를 구해주시면 처음에는 x 더하기 1, 차를 구해주시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0이에요. 자, 따라서 이때 해는 뭐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되겠죠. 자, 그럼 집합 A를 다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1이랑 1이구나 라고 쓰면 되는데요. 자, 한번 부분집합인지 볼게요. 일단 집합 A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집합 B에 없죠. 여기 원소가 아니죠. 자, 따라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가 이처럼 한 개만 없어도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집합 A는 1, 2, 3, 4, 6, 12, 즉 12의 약수들이 적혀 있고요. 자, 집합 B 보시면은 12 이하의 짝수래요. 자, 적으면 2, 4, 6, 8, 10, 12가 되겠죠. 자, 집합 A랑 집합 B를 비교해 봅시다. 자, 집합 A의 원소 1은요. 홀수니까 바로 집합 B에 없죠. 여기에 들어있지 않죠. 자, 그래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제 보시면은 자, x제곱 더하기 1을 한 게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들을 모아놓으라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했죠? 자, x제곱이라는 거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까지 더하니까 이 전체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절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겠죠. 즉 집합 A는 공집합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집합 B가 뭔지에 상관없이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을 만족한다 그랬죠. 자, 따라서 4번은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 관계가 맞습니다. 자, 참고로 절대값 x를 붙인 게 1인 경우는요. 자, 이때 x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즉 풀마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집합 A는 1, 2, 4, 8이고요. 8의 약수들이죠. 집합 B를 적어주시면 4의 약수들이네요. 즉 1, 2, 4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8을 보시면요. 8은 B에 들어있지 않죠. 자, 따라서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A는 4, 8이고요. 자, B는 4의 배수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4, 4, 2, 8, 4, 3, 12 등등등등 많은데요. 어차피 4랑 8은 B에도 여전히 들어있죠. 자, 따라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보시면은 자, 6의 약수들을 적어달래요. 자, 그러면 1, 2, 3, 6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집합 B 보시면은 이번에 3의 약수래요. 얘는 1, 3밖에 없겠네요. 소수니까. 자, 그럼 여기서 2 또는 뭐 6만 보더라도 집합 B의 원소가 아니죠. 자, 따라서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 보시면은 집합 A는 6의 배수래요. 자, 그러면 6, 12, 6, 3, 18, 등등등 있을 거고요. 집합 B는요, 3의 배수들을 적어달래요. 자, 3, 6, 9, 12, 15, 18, 뭐 이런 식으로 땡땡땡 주어질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6, 12, 18 모두 6, 12, 18 다 집합 B의 원소가 맞죠? 그래서 얘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는 원소 3개만 확인했지만요. 어차피 6의 배수는 6 곱하기 어떤 형태죠. 그죠? 자, 그럼 얘를 3으로 앞에 빼주면은 3 곱하기 2 네모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네모 여기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6의 배수는 항상 3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개념으로 넘어와서 2번 개념을 볼게요. 자, 이제 부분집합은 해결이 됐고요.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말 그대로예요. 집합 A가 만약에 1이라고 할 때요. 만약에 집합 B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조건제시법을 쓸게요. X바 X는 2의 약수 라고 적으면요. 2의 약수는 1, 2밖에 없죠. 어때요? 둘이 똑같죠. 이런 경우에는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서로 부분집합 관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둘이 같다라는 표현은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고 자 반대로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에요. 서로 부분집합 관계를 만족하면 자 둘이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같지 않다는 건 당연히 A가 B랑 같지 않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한쪽이 원소 한 개라도 더 많으면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3번 개념을 먼저 보고 마지막 2번 문제를 풀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부분집합은 뭐지? 자, 여기서 진은 약간 진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집합 B가 1, 2, 3일 때 부분집합을 이렇게 8개 모두 다 썼죠. 자, 하지만 자, 0개, 1개, 2개짜리 보시면요. 진짜 우리가 부분이다, 일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3개일 때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죠. 이럴 때는 뭔가 부분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있죠. 이 1개를 뺀 나머지 7개. 이 7개를 우리가 진짜 부분이다 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 그래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 이게 진부분집합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정의를 한번 필기를 해 주시면요. 집합 A가 일단 집합 B의 부분집합인 건 맞아요. 부분집합들 중에서 서로 같진 않다, 같지 않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요. 일단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인 건 맞고요. 자, 동시에 집합 A는 집합 B랑 다르다. 본인 자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집합 A랑 집합 B가 같으면 등호, 같지 않으면 자, 이런 기호를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1번 문제 보시면 집합 A는 1, 2, 3이고요. 집합 B는 3, 1, 2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집합 A는 2, 4, 6, 8이고요.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X는 10 이하의 짝수래요. 자,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B에서의 원소 10은 A에는 없죠. 자, 그래서 A랑 B는 다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도 봅시다. 자, 집합 A를 보시면 10보다 작은 소수잖아요. 자, 누구 있어요?
2, 3, 5, 7 있죠. 자, 이제 소수 많이 익숙해졌죠? 근데 집합 B는 2, 3, 5니까 7은 집합 B의 원소가 아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지 않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은 일단 집합 A는 15의 약수래요. 누구 있어요? 1, 3, 5, 15가 있고요. 자, 집합 B는 그냥 다짜고짜 홀수래요. 자, 그러면 1, 3, 5, 7, 9 등등등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집합 A는 원소들 모두 홀수는 맞는데요. 자, 집합 B에서 7이라는 원소 또는 뭐 9 또는 뭐 21 등등 많은 원소들이 집합 A에는 없죠. 그래서 얘는 또 다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집합 A는 마이너스 1이랑 1인데요. 집합 B 보니까 X세제곱이 1이래요. 이게 뭐죠? 자,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보시면요. 자, 여기 집합 B의 식에 대입을 해줬을 때 마이너스를 세제곱해주면은 역시 마이너스 1이죠. 즉 1이 될 수 없죠. 자, 결론은 마이너스 1은 집합 B의 원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원소 하나만 안 들어가더라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집합 A는 2x라는 게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수래요.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자, 1 곱하면은 해당되고요. 2 대입해도 되죠. 4니까. 3은 6이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즉 1이에요. 자, 이번엔 집합 B 보시면은 아까 위에 식에서 등호가 들어갔죠. 그럼 다시 봅시다. 1 대입해주면 2니까 가능하고요. 2 대입해주면 4니까 가능하죠. 3은 6이니까 안 되죠. 그럼 집합 B 역시 1이네요. 자, 따라서 A랑 B는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요, 이 부분집합이랑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배운 부분집합의 개념, 그리고 서로 같다, 그리고 진 부분집합까지. 자, 모두 다 철저하게 복습해 주시고 다음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